자, 이 신세계와 이마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마트와 신세계 주식 증여가 이 동학개미에게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주제인데, 이 신세계그룹에서 이 정용진 부회장이랑 이 정유경 사장한테 주식을 증여한다는 이 뉴스가 있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막대한 증여세가 또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네. 뭐 세금을 얼마나 내길래 도대체 이렇게 화제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얘기부터 하면 4,9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이제 지금 시가 기준으로 네. 증여하는데 이 자녀들이 내는 세금이 네. 3천억 원에 달한다. 야, 세금만 3천억 원이요. 엄청난 거죠. 근데 세금 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받고 많이 내봤으면 좋겠는데 네. 자, 팩트를 좀 볼게요. 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이 자녀인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알죠? 네. 정용진 씨 누군지 알죠? 네. 그 이마트 운영하고 그다음에 뭐 백사부한테 또 물건 뭐 이제 안 팔리면 사줘갖고 팔리고 이마트에서 그런 거 많이 화제가 됐잖아요. 정용진 부회장을 유명하고요. 네. 정유경 신세계 사장 둘 다 이제 자녀거든요. 네. 이명희 씨는 누구냐? 이건희 삼성 회장의 누나예요. 그러니까 그 계열들인데 네. 다 이제 삼성의 반계 계열들이죠. 보면 정용진 부회장에게 이마트 지분 8.2%를 증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딸인 정유경 신세계 사장에게 신세계 주식을 8.2%를 증여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얘기부터 아까 얘기하면 이마트 증여 주식의 평가금은 3,244억 원, 신세계는 1,688억 원, 합쳐서 4,932억 원이라는 거고요. 네. 증여세는 원래 30억 원을 넘으면 절반 뚝 떼서 세금을 50% 내야 되는데 30억 넘죠? 아까 4,90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50% 매기고 거기다가 최대 주주 보유 주식일 경우에는 다시 20%를 할증을 한대요. 그래서 3천억 원 수준의 엄청난 그 세금을 낸다. 이게 지금 이제 화제가 뉴스가 일단은 된 거죠. 네. 그만큼 세금도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진짜. 근데 이번에 이 증여가요, 이 신세계그룹의 지배구조에서 또 어떤 의미를 하고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증여세를 많이 낸다, 얼마를 증여했다 이런 건 그냥 가십거리고 투자자들은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4,900억에서 3,000억이 뭐가 중요해? 내가 받은 것도 아닌데 중요한 네. 건 아니고 이제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건데요. 네. 보면 이제 교통정리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마트는 정용진 부회장에게, 그 다음에 신세계는 정유경 사장에게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지분들을 세금 내면서 증여하면서 교통정리를 쫙쫙 해준다는 네, 거예요. 지배구조 정리가 좀 네.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마트와 신세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자녀들에서도 이제 이세 경영으로 이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배구조가 정리된다. 그거는 이제 투명하게 뭐 자기 갈 길을 가게 되는 거니까 부모의 지분들이 이제 네. 승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이제 긍정적으로 상속과 관련된 불확실성에서 그 다음에 또 저평가된 두 기업을 좀 봐야 될 그런 형태로. 그러니까 이마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정용진 부회장은 이마트를 중심으로 한 대형 할인마트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가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신세계 같은 경우는 백화점과 면세점 위주로 약간 고급 브랜드로 이렇게 분리체제해서 유통의 이 공룡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 거죠. 네. 네. 뭐 이런 증여가 이번에 좀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좀 이 주식을 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이런 희망적인 말이 나오고 있는데 또 그 이유는 뭘까요? 왜 그러냐? 왜 이 신세계 그럴까요? 이마트가 뭐 어머니가 딸 아들에게 신세계 주식 증여해 주는데 통합개미들이 뭔 상관이 있단 말이야? 왜 매수 기회란 말이야? 자, 증여를 하는 사람은 네. 세금을 많이 낼 때 증여를 하겠어요? 적게 낼 때 증여하겠어요? 본인이라면. 아무래도 당연히 좀 적게 낼 때 증여를 하지 않나요? 당근이지, 당근 마켓이지. 세금을 적게 낼 때 당연히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 하겠죠. 그죠? 세금을 적게 내려면 주식을 증여하는 거니까 주가가 비싸야 돼요, 싸야 돼요. 싸야 된다고요. 주가가 쌀 때 주식을 증여해야 기회네요, 저희. 세금이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여를 하는 것 자체가 이 신세계나 이마트나 과거에 또 삼성그룹 출신들이 얼마나 머리가 팽팽히 잘 돌아가겠어요. 네. 세 주가도 보고 세금 관계도 보고 하면서 지금이 적기다. 지금이 주가 보면 엄청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지금 주식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적게 낼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대주주가 주식을 싸다고 판단하는 것 아니냐. 개인들도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주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다만 이제 주식 증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오늘 만약에 증여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면 네. 60일 이전, 2달 전, 그다음에 두 지금부터 뒤로 60일 이후 총 120일 동안, 그러니까 얼마에 4개월이죠. 네. 120일 동안의 주가 평균을 내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싸다고 이제 보는 거고, 다만 이제 좀 변경은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증여세 신고하면서 3개월 이내에 다시 요거를 이제 지금 증여하려고 했는데 시점 바꿀게요. 3개월 이내에 다시 정정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주가가 만약에 지금이 적정 시점이라고 봤는데 네, 막 더 떨어졌어. 예측 못한 제2의 팬데믹이 와서 주가가 확 더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다시 지난번에 했던 거 취소하고 네. 다시 신고하는 거죠. 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것까지 모르겠는데, 뭐 횟수야 뭐 제한 뭐 있겠어요? 뭐 그 계속 바꿀 수도 있나요? 세법이라 그것까지 모르겠다. 어쨌든간 네.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뭐 좋네. 10번을 바꾸겠어, 20번을 바꾸겠어. 그죠. 가능하니까 이제 하는 걸 거고요. 네. CJ그룹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지난 3월에 이재현 회장이 자녀들에게 증여를 이제 그때도 주가가 이제 낮아가지고 증여를 한다고 했다가 사정이 주가가 올라버렸을 거예요. 그때는 올라도 문제. 왜냐하면 평균하잖아요. 네. 적당히 이 가격으로 가져야 되는데 주가가 3월 코로나 이후에 확 올라버리니까 갑자기 증여세 부담이 많으니까 다시 취소하고 재증여하면서 절세 효과를 내서 욕은 먹었죠. 이 재벌들이 말이야 그 세금 줄이려고 하는데 한 번에 욕 먹는 거와 함께 돈은 왕창 줄일 수 있다. 예, 욕 한 번 먹으면 땡이거든요. 그죠. 예, 어쨌든 근데 지금은 그거는 나중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회사 측에서 증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회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대주주가 증여를 하거나 혹은 자사주를 사면 그게 이제 주가 저점이라는 신호예요. 대표적인 게 지난번 3월에 코로나가 왔을 때 현대차 정의선 부회장이 네네. 현대차하고요.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랑 자기네 회사 주식 샀거든요. 그때 뭐 엄청나게 엄중한 상황이었고 자고 나면 주가가 빠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들 손이 못 나갔는데 지금 그게 주가 올라가지고 그 차익만 엄청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주주들이 움직일 때는 네. 그게 기회가 된다. 그런 점에서 세금을 얼마 냈느냐가 아니라 이세 경영 체제의 본격적인 정립 그리고 지금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여기에 기회가 있다고 보는 거죠. 예. 네. 뭐 저도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 좀 이건 좋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네. 근데 뭐 이번 증여에 대한 이 증권업계 시각이랑 이 신세계 및 이마트에 대한 또 투자 의견을 또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거 이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이번 증여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들을 이제 네. 하고 있고요. 네. 신세계와 이마트가 분리 체제가 확립되고 이제 증권회사에서는요 네. 중장기로 저평가 국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마트는 굉장히 사실은 최근에 새벽 배송 인기잖아요. 네네. 새벽 배송 쪽에서 밀린 것 같지만 이마트가 사실 굉장히 강자거든요. 많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기 때문에 유통 구조를 이제 좀 혁신해서 가는 쪽에서 관심이 있고 신세계는 면세점, 백화점, 럭셔리 소비 형태로 해서 간다. 그리고 내년에 PBR 자산가치 기준으로 하게 되면 이마트가 0.4배, 신세계가 0.6배 수준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에서 매수를 권유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만 증권업계 애널리스트들도 오늘 나온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단기적인 매수 의견은 안 냅니다. 그 얘기는 이게 시간이 꽤 걸린다는 얘기예요. 보실래요? 자. 네. 이마트 주가를 보시면 이마트는 벌써 좀 움직였어요. 제가 방송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간엔 얘기 안 했나? 이마트는 얘기를 좀 했는데 이마트 전에 한번 말씀해 주셨던 보세요. 것 이마트 같은데. 주가 보면 최고가가 2018년에 이때 네. 언제야? 3월에 네. 32만 원이었다고. 32만 원. 32만 원. 32만 원이 얼마까지 내려왔느냐? 9만 7천까지 내려왔잖아요. 와. 3분의 1 토막 됐잖아요. 너무 심한데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네. 벌써 1년, 2년 반을 기었잖아요. 그러면서 이건 주봉인데요. 주봉상 지난번에 이때가 언젠가 8월쯤에 딱 의미 있게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12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벌써 15만 원까지 한번 갔다가 좀 조정받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마트는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단기적으로 일봉으로 보면 최근에 상승이 과하기 때문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조정 옆으로의 행보가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주봉으로는 이마트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신세계 보면 뭐 아직까지 이제 하세월이에요. 보면 신세계도 2018년에 네. 5월에 무려 47만 원이었다 주가가. 지금 얼마냐?
21만 원이다. 예. 네. 반토막도 더 나죠. 주식이라고 하는 게 이래요. 불과 2년 만에 사실은 기업 가치가 그러면 반토막 났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죠. 자산이 절반 줄었느냐? 그렇지 않아요. 음. 그런데 주가는 이렇게 1년, 2년 사이에 네. 급등락을 하는데 저는 이제 주봉의 21선을 추세를 보는데 아직 네. 그 추세 밑에 있거든요. 이마트는 여기서 보면 이마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아까 이렇게 돌려내고 올라왔는데요. 네. 여기서 이렇게 돌려내고 돌려볼? 이렇게 올라왔는데 네. 아직 그 신세계는 돌려내지 못했거든요. 네. 일봉으로 보더라도 옆으로 꽤 횡보를 하고 있고. 네. 근데 뭐 장기적으로 이 아까 지분을 증여하는 대주주 입장에서야 뭐 오늘 내일 주가가 뭐가 중요해요, 그죠? 장기적으로 보는 거니까 중장기적인 모멘텀에서는 관심이 있다. 신세계 본길에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보면요.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도 뭐 비디비치 화장품 얘기하면서 와 2018년에 주가 오른 거 보세요. 이때 이게 얼마야? 한 7, 8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올랐잖아요. 그죠? 진짜 주식 세상은 알 수가 없어. 이후에 주가 네. 흐른 거는 신세계랑 비슷하게 흘러 내려왔다. 근데 아직까지도 15만 원인데 저점을 잡았다고 보기 어렵죠. 주봉상 네. 보기 어렵고요. 일봉상 보면 신세계랑 비슷하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기는 국면들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는 이마트가 좀 더 빠르죠. 이마트는 옆으로 기다가 벌써 펑 튀어 올라왔다. 그런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좀 더 빠른 거는 이제 이마트이고요. 네. 신세계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 모멘텀, 소비 모멘텀 이렇게 나오면서 면세점 얘기 나오고 하면 오를 개연성은 꽤 있죠. 저평가되어 있던 것만은 이제 인식을 하시고, 네, 동학개미들에게 단기적으로 바로 살 기회는 아니겠지만 네. 매수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뉴스이긴 하다. 그렇게 네.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마트와 신세계 주식 증여에 따라서 과연 우리 동학개미들에게 매수 기회가 또 어떻게 주어질지에 대한 얘기까지 한번 나눠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또 얘기 역시 나눠봤는데, 네, 이 돈이 되는 소식이 많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저희는 네, 좋아요? 또다시 네. 이 좋아요와 네, 구독은 네. 사랑인 사실을 들고 네. 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